신형 아반떼 CN7 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KTD K의 테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좋은 기회로 2020년 출시된 올뉴 아반떼 CN7을 타보게 되었어요. 현대 소비자 소통 채널인 히어에서 시승 이벤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이죠. 다 함께 차차차라는 섹션에서 종종 시승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고객이시면 가입해서 둘러보시고 가끔 하는 설문에 응해보시면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모델 아반떼 시승인 줄 알고 시승 신청을 했는데 신형으로 기회를 받았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유튜브에 이미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타본 느낌만 주관적으로 남겨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본 외관은 폴리곤 조각 같은 느낌이었어요. 3D에 보면 무슨 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점선면. 여기저기 삼각형이 늘어져 있는데 기존 삼각대가 아니지. 기존 아반떼는 이번 아반떼를 위해 진화의 준비 단계였구나 느껴졌어요. 진화가 좀 덜 된 느낌? 아니면 중간 과정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아반떼 외관은 무척 스포티합니다. 로우 앤 와이드가 느껴졌고 날렵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둥그런 얼굴보다 이렇게 날렵한 얼굴이 훨씬 취향이었습니다. 옆라인도 라인이 잘 나온 것 같이 예쁘고요.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옆면에도 삼각형 라인이 무척 특이합니다. 뒷면도 역시 날렵함을 잘 마무리 지은 예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제법 깊었습니다. 역시 해치백보다 트렁크가 있는 편이 적재량이 더 많네요. 물론 높이는 낮지만 깊은 편이죠. 트렁크를 닫으려고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졌네요. 저는 습관적으로 손잡이를 찾게 되는데 말이죠. 근데 다들 이 손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숙이고 있는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앞으로 숙여진 것 같은 그 돌진하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낮고 앞으로 좀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포츠카인 제 벨로스터 M보다 더 돌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이 어색했는데요. 며칠 타다 보니까 제가 적응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의자를 편하게 맞추니까 센터 디스플레이에 오른손이 닿질 않았어요. 물론 등을 떼고 쭉 뻗으면 닿긴 닿는데요. 운전하는 도중에는 바로 이렇게 뻗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신 디스플레이가 넓어서 보긴 좋았고요. 날씨라든가 지도랑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어컨은 운전석, 조수석 나눠서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토로 할 때도 3단계로 나누어서 강도를 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패밀리 엔트리카에 이렇게 세심한 기능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1열 가운데를 가른 이 벽은 의외로 조수석에 앉아있으면은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조수석에 앉으신 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구멍 뚫린 것 사이로 케이블을 넣거나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손잡이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두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꽉 쥐면은 플라스틱이 좀 움직여서 손잡이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급하면 손잡이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센터의 컵홀더가 잡아주는 그 손가락 3개 같은 돌기가 없어진 대신에 깊어졌습니다. 쏟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깊은 게 불편한 경우에는 홀더 받침을 뽑아서 뒤집어 끼우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런 건 아이디어의 승리 같아요. 기어 레버 위쪽으로 스마트폰 충전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차한 후에 피해 놓기 전에 스마트폰을 빼야 편하게 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어 레버에 걸리적거려요. 나중에 거치형 스마트폰 충전기를 하나 달아 쓰는 게 좋겠다 느껴졌습니다. 위치도 딱 좋은 곳이 있어요. 그 계기판 왼쪽 끝에 하얀 동그라미 장식을 붙이면 좋아 보이네요. 실내를 둘러보면 싼 플라스틱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은색의 금속 느낌 나는 플라스틱과 천재질의 커버로 인해서 느낌이 싼 느낌이 아니고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싼 소재도 있지만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벨로스터 실내는 정말 허전한데 아반떼가 살짝 부러운 순간이었어요. 역시 볼륨 모델은 좀 다르군요. 전체적으로 기능 조작성은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차종에 익숙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데요. 덕분에 처음 탔을 때에도 익숙하게 차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 당황한 게 있는데요. 도어 잠금 해제가 안 보여서 조금 헤맸습니다. 2번 당기니까 해제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매뉴얼에는 설명이 있을 법한데 제가 시승차라서 매뉴얼을 못 봤네요. 썬루프는 열 때는 자동인데 닫을 때는 수동 방식이었어요. 유리문은 자동으로 닫히고요. 커버를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닫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나가보니까
역시 아반떼 사이즈가 몰기 편합니다. 시야도 잘 보이는 편이었어요. 탁 트여서 넓은 편이었고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준중형 엔트리급이니만큼 이렇게 소리의 차단이 뭐 두터운 벽 같은 뭐 이런 외부의 단절감 같은 건 없는데요. 아니 적어요. 있긴 있는데 적은 편이에요. 대신에 그만큼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핸들이나 뭐 이게 두께 질감 같은 건 적당했고요. 열선의 열도 빨리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플라스틱 부분은 당연히 열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재질상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핸들 돌리다가 가끔 차갑더라고요. 유턴이나 사거리에서 회전할 때 회전 반경이 좁아서 편했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일 거예요. 대충 2.5차선 이내에서 여유롭게 돌 수 있었어요. 평행 주차할 때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실용적인 파워트레인이 달려있는데요. 저는 이 가속감이 나쁘지 않다 느꼈어요. 물론 이렇게 빠른 차는 아닌데 뭐 그냥 실용 구간에서 충분한 것 같아요. 50, 60, 뭐 80에서 110 사이에서 이렇게 부담 없게 가속되고 멈출 수 있었어요. 브레이크는 뭔가 앞으로 좀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정차하는 노즈다이브 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이게 뭐 브레이크가 밀려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스티어링 딱 정렬하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을 때 좀 다이브 되는 느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뭐가 불안정하게 뒤가 털리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담력이 살짝 앞 구간에 있는 조금 쏠려있는 느낌이지만 끝까지 밟는데 뭐 어색함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멈추네요. 고 RPM을 이용해서 가속할 때 엔진 소음은 참을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대모터스튜디오 공연에서 소나타 DNA 하이브리드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덜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웽 하는데 들을만 하네요. 덜 시끄러웠어요. 뭐 이건 주관적인 평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 차의 변속기는 IVT 무단 변속기로 알고 있는데요. 팁트로닉 조작했을 때 변속 구분감이 잘 느껴졌습니다. 무단 변속기인데 신기하네요. 이 변속기가 뭐 연비 유지 세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달려나가고자 할 땐 잘 반응해 줬었고 연비도 당연히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션 가격이 살짝 비싼 편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스포티한 외관만큼 코너링 느낌이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진짜 언젠가부터 이렇게 좀 탄탄하고 좋은 느낌을 잘 주고 있어요. 유턴할 때 전력으로 좀 돌아본 적이 있는데 불필요한 휘청임 없이 제가 조작한 만큼 잘 따라온다고 느껴졌습니다. 뭐 그렇게 불필요하게 딱딱하진 않고 적당히 탄탄하면서 뭔가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마트 센서리 옵션들은 모두 잘 동작을 했었고요. 뭐 특별히 오동작 했던 게 기억이 남는 게 없네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긴급 제동이 된 적도 한 번 있는데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저한테 먼저 경고를 주었고 제가 그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잘 멈췄어요. 이 순간이 촬영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제가 스마트 기능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것은 HDA였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장거리 갈 때는 좀 심심할 정도였어요. 구간 속도를 맞춰서 오토로 해두니까 고속도로에 구간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 고속도로에 맞춰서 속도도 다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속도 위반 카메라 같은 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서 좋았네요. 진짜 테크 옵션은 어지간한 옵션이 다 있던 차라서 그런지 이동수단으로서는 정말 편리하다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보니까 너무 좋은 말만 한 것 같은데요. 진짜 딱히 무난한데 예전 상위급 차 중에 테크 옵션까지 거의 다 있어가지고 진짜 뭐 딱히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루프 높이, 천장 높이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뒷좌석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천장도 좀 파놨고요. 역시 가죽 차차의 기본을 잘 지켜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이번 아반떼 살까 말까 고민하면 그냥 사라고 권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연비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좋았고요. 저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녔는데 뭐 평소처럼 살살 다니니까 12km에서 14km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차로는 6, 7km 정도 나오는 구간이라서 연비는 2배 정도 차이가 났겠네요. 물론 제 차는 달리는 차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시승차 반납 전에 가솔린 거의 가득 넣으니까 대충 45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옛날에 아반떼를 2대 구입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아반떼를 타보니까 많은 발전이 느껴졌습니다. 하체가 주는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약한 파워트레인이 좀 아쉬웠어요. 물론 연비와 이동수단임을 고려했을 때 세팅이겠죠? 아반떼 스포츠의 자리를 채워줄 아반떼 N라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차로 아반떼 N까지 나온다면은 그 차는 정말 에브리데이 스포츠카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최종적으로 느낌을 정리해보고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 게 나쁜 쪽으로 평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평범합니다. 기본적으로 될 거 다 되는 그런 차였고요. 나쁜 느낌은 진짜 없고 좋은 쪽으로 어지간한 건 다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신 스마트 센스까지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될 거 다 되지만 그 특출나지 않아서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그 평범한 부분을 외적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밸런스가 좋은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시승차 수준으로 옵션을 넣으면 가격적으로 소나타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흔히 말하곤 하는데요. 소나타가 좋으시면 소나타를 타면 되지만 저는 이제 중형으로 차를 키우고 싶지 않고 될 거 다 되고 편한 그런 차 찾으면은 이번 아반떼 CN7이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소나타 탔을 때보다 파워트레인 소음도 잘 억제된 느낌이었고요. 저도 드라이빙 필링이 좋았어서 그런지 나중에 아반떼 N이 꼭 나오면 좋겠어요. N라인 말고 N이요. 아반떼 N이 나오면 다시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전문적이지 않고 가벼운 내용의 시승기지만 그래도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